슬기쌤, 저희 구독자분이 1,500명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채널을 한번 이렇게 다시 쭉 봤는데 어떤 컨텐츠에 리뷰들이 가장 많이 달렸을까 궁금하신 점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봤더니 아크리프 편이에요. 항노화계의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아크리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아크리프 편에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의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궁금해 하시는구나, 답변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올려주셨던 것 중에 이런 질문은 좀 의외였다 한 거를 질문을 드리면 슬기쌤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이네요.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어느 유튜버는 아크리프를 1:3 희석해서 바르라고 하고 스나연에서는 1:9로 희석해서 바르라고 하고 어떻게 발라야 할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대체 아크리프 희석 비율 정량이 뭔가요? 이거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크리프 희석의 정량은 없습니다. 전에는 1:9로 바르라고 그러더니 뭐 정량이 없다, 대체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아크리프를 만들었던 갈더마사에서의 바르라고 하는 용법은 원액 그대로 바르시는 겁니다. 원액 그대로 바르시는 게 원래 정석적인 용법이에요. 근데 다만 우리 그냥 임상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분들한테 처방을 해보니 원액 그대로 발랐을 때 피부가 빨개지고 각질 일어나고 따갑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쓰실 수 있을까를 이제 국리에서 만든 게 희석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장님들마다 환자분들한테 이제 최대한으로 설명해 주시는 방식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9라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초창기에 최대한 피부 자극 없이 아크리프 사용하는 거에 딱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자극 없이 아크리프를 이제 받아들이는 데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1:9 희석법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희석한 이후에 피부 자극이 없으면 당연히 희석 비율을 뭐 1:5, 1:3 이렇게 늘려가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원액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몇 대 몇 비율이 정해진 게 아니라 내 피부에 자극이 없는 정도로 희석을 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1:9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최대한 이제 자극이 없이, 무리 없이 시작하게끔 1:9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부터 자극이 없다면 늘려서 내 피부에 맞는 비율을 본인들마다 찾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아크리프를 바를 때 레티놀 앰플이나 나이아신 앰플, 멜라논 크림 등 기능성 제품과 같이 사용해도 될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레티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 비타민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멜라논 크림 같은 경우에는 처방 약품이기는 하지만 기미 완화를 위해서 쓰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안티에이징 목적으로 아크리프까지 같이 써보고 싶으신 분들, 과연 이거를 어떻게 배합을 해서 써야 되나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우선은 아크리프가 이제 피부 재생 속도를 좀 촉진을 하고 그 다음에 드물지만 피부에 자극도 발생을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고기능성 제품까지 합쳐버리면 피부에서 사람마다 일어나는 반응을 다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극 반응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제품들을 잠깐 스탑하시고 우선 아크리프가 내 피부에 잘 맞는지 1주에서 2주가량 기능성 화장품을 배제하고 아크리프만 우선 써보세요. 그래서 내가 아크리프에 무리 없이 피부가 잘 적응을 해서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됐다. 그러면 그때 피부 무리 없는 걸 확인하고 원래 내가 쓰던 기능성 제품을 그 위에 덧바르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근데 나는 원래 쓰던 화장품이 괜찮았으니까 바로 거기에다가 아크리프를 첨가를 해버리시면 두 개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저희가 예측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포에 일어나는 반응이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원래 사용하던 제품은 안전한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아크리프 단독으로 안전한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개를 합쳐서 사용을 해보셔도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네.
아크리프 도포 후 꼭 다음날 아침에 클렌징 폼으로 아. 세안을 해야 하나요? 물 세안만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아크리프는 사실은 저녁에만 바르게 출시된 연고고 피부에 햇빛 민감성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아침에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세안하는 방식, 그 다음에 전날 발랐던 크림의 농도 이런 거에 따라서 아크리프가 잘 물 세안만으로 세안이 되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크리프 세안이 잘 안 된 상태로 야외 활동을 너무 강하게 해버리면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이제 여드름에 처방했던 남학생이었는데 근데 토요일 밤에 바른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날 아침에 이제 친구들이 놀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전거 타러 나가고 나서 월요일에 얼굴이 빨개졌어요로 진료를 보러 왔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어제 뭐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자전거를 탔대요. 처방 기록을 보니까 아크리프를 제가 처방을 했었던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너 아크리프 바르고 다음날 세안 안 하고 자전거 탔어? 그랬더니 그랬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안 잘하고 자, 진정 연고 바르면 좋아질 거야 하고 이제 바로 진정돼서 별 문제는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클렌징 폼 세안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요새 사실 클렌징 폼도 아침 세안용으로 뭐 저자극, 미산성 이런 제품들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뽀득뽀득 세안하실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순한 클렌징 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에요. 자, 아크리프를 보습 크림에 섞어서 바르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보습 크림이 없으면 재생 크림에 섞어도 될까요? 해서 크림 종류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습 크림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내가 사용하는 뭐 로션, 수분 크림, 그냥 보습 크림 이런 거 내가 사용하던 크림에 그대로 희석을 하면 된다라는 의미였거든요. 원래 내가 사용하고 있던 보습용 크림이 세안 후에 그거 하나라고 하면 재생 크림도 상관이 없으세요. 근데 이제 갑자기 아크리프를 희석하기 위해서 막 새로운 크림을 구입을 하고 안 쓰던 크림에 막 희석을 하고 이런 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내가 원래 쓰던 보습용 크림에 그냥 섞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그러면 다음 질문. 이 질문 저 너무 특이했어요. 눈썹 문신 부위에 아크리프를 바르면 눈썹 문신이 빨리 지워지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이거는 지워질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지만 지우고 싶으셔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약간 띵한 게 뭔가 이분은 아크리프의 메커니즘을 좀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게 아크리프 안티에이징이나 여드름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눈썹에 바른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데 눈썹 뭔가 제외하고 눈썹 바르잖아요. 문신의 이게 재생 속도나 이런 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아시는 분이 질문하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네. 아크리프가 그때 이제 진피층은 튼튼하게 하고 표피층에 이제 각질도 탈락하고 그다음에 세포 재생 속도를 촉진을 해서 이제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의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표피 재생 속도가 서서히 빨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눈썹 문신은 일반 우리 타투랑은 다르게 반영구 문신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반영구인 이유가 문신의 색소를 진피까지 직접 주입을 하는 게 아니고 눈썹 문신은 피부에 살짝 스크래치를 낸 다음에 그 색소 염료를 발라서 이 색소가 표피까지만 흡수되도록 하는 게 눈썹 문신. 그래서 아크리프가 이론적으로 보면 표피의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하니까 눈썹 문신 색소도 점점 빠르게 재생될 때 같이 탈락하면서 없어질 거라고 일단 이론적으로는 예상이 되는데 다만 아크리프가 표피 그 속도를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거 자체가 막 우리 눈에 띄게 막 2배 빨라지고 3배 빨라지고 엄청 빠르게. 막 엄청 빨라지는 건 아니고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표피 재생 속도보다 조금 더 촉진을 해준다 요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눈썹 문신이 이론적으로는 조금 빨리 제거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게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막 바르면 다음날 흐려지고 이런 속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반 해보면 되지 않아요?
저희가 준비한 아크리프에 대한 이제 질문, 답변을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준비하는 컨텐츠에 이런 좀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유용할 것 같은 질문들이 달리면 이런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볼게요. 궁금하신 게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으니 다 질문을 달아주시고 저희 채널에 질문이 달렸을 때 답변은 다 슬기쌤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읽어보고 피부과 전문의가 다 답변을 달아주시는 거니까 평소에 궁금했던 거 그냥 다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준비하러 가볼게요. 스킨나의 연구소 다음에도 만나요.